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웨슈TV 제인스입니다. 드디어 제가 2세대 코나 시승차를 받았습니다. 와. 자, 일전에 물론 이제 런칭 행사 때 스튜디오 촬영 그리고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전달을 드렸지만 이게 유튜버 인플루언서 분들의 그 촬영 경쟁 이거에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좀 밀리는 바람에 여러분들께 좀 자연스럽게 전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조용한 곳에서 저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집중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셨던 것들하고 이미 다른 리뷰어 분들이나 여러 곳에서 나왔던 얘기들, 특히 이제 도어 쪽에 용접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달을 드릴 테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겠습니다. 전면 로고 여전히 이 스타일은 이제 계속 가져가는 것 같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 길게 뻗어서 팬더 바로 앞까지 사실상 이 팬더 최앞 라인과 겹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약간 저희가 우려를 하긴 했는데 헤드라이트 최외곽이 범퍼의 최외곽 아웃라인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져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 디자인 쪽으로는 괜찮은데 약간 우려가 되긴 하지만, 네, 그리고 전동 에어플랩과 카메라가 보이고요. 하부에 이제 라디에이터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측면 쉐입은 저 도어 쪽에 그 대각선 캐릭터 라인이 하나 들어간 것 외에는 기존의 코나 1세대의 쉐입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휠 베이스가 60mm 가량 늘어나긴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약간 무광 크롬 라인으로 캐릭터 라인처럼 하나를 쫙 주고 있죠. 뒤에가 솟구쳐져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작지만 나는 힘 있는 애야 라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탑 스포일러? 루프 스포일러?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 기존의 형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을 살려놨고요. 이 부분도 지금 다운포스를 위해서 공기가 넘어왔을 때 후륜 쪽을 더 눌러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놨죠. 살짝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살짝 파놨어요. 저 양쪽을.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패인 정도가 1세대 코나에 비해서 얕아요. 1세대 코나는 더 깊이 패여 있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C필러 이후에 이 트렁크 뒤쪽 라인, 바깥 라인으로 떨어지는 이 트렁크 라인이 더 뒤로 밀려 나왔다는 뜻입니다. 기존보다 이렇게 더 밖으로 나왔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소리는 뭐냐? 내부 공간이 넓어졌다 라는 뜻이겠죠. 자, 리어 마찬가지입니다. 리어, 이건 볼수록 좋아지네. 자, 이 로고랑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자, 리어에서도 일자 라인을 고수하고 있고요. 이제 현대가 디자인적으로 이런 어떤 패밀리 룩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는 2라인, 현대는 1라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아진 게 전동 트렁크죠.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도 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아. 이거 없어가지고 구형 때는 1세대 코나는 이게 없었어요. 이제 불편했는데 좋네요. 마감이 잘 돼 있네. 네. 와, 리네 모터. 자, 공간은 지금 이 덮개를 제거하면 기존 코나 EV 하고 비슷하거나, 지금 뒤쪽 시트가 미세하게 기존 1세대보다 좀 더 누운 형상이라서 약간
더 좁은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넣어봐야 알겠는데요. 홈 몰딩은 똑같습니다. 홈 몰딩 똑같고, 플랫하게 짐을 내리고 올리기 편하게 되어 있는 보편적인 SUV의 형태입니다. 이 안쪽에 램프가 있군요. 안쪽에 램프가 있네요. 근데 이게 웃긴다. 하나가 있네? 이쪽에는 스피커가 있고, 이게 이제 우퍼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는 램프만 넣어줬고요. 그러니까 우퍼 공간이 이만큼 있는 거죠, 사실은. 우퍼 공간이 울림통이 이만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퍼가 사이즈가 엄청 작은 우퍼는 아닙니다. 괜찮은 우퍼고요. 얘는 이제 우퍼 공간이 빠지고 라이트가 들어가서 짐을 내리고 실을 때 이렇게 좀 불빛을 비춰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간에 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차량은 지금 넥센 엠페라 AU7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그리고 캘리퍼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캘리퍼가 그냥 주물 방식의 그냥 찍어낸 일반적인 캘리퍼입니다. 뭐 매끈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우둘투둘하고 별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마감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엔트리급 차량이니까. 국내산이고, 네, 지금 보시면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사양이 235에 45R19. 오, 어쩐지 크다 했어. 19인치네요. 네, 19인치 휠이 달려 있고요. 아마 이제 코나 EV가 나오게 되면 2세대 EV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사이즈가 좀 더 작아질 겁니다. 인치수랑 타이어 너비도 좀 줄어들 거고요. 그러니까 구형 같은 경우에는 둘 하나 5였어요. EV는. 그리고 순정 일반 뭐 1.6T 이런 애들은 둘둘 5였는데 지금 한 치수씩 올라간 것 같습니다. 둘 3호네요. 네. 그리고 휠 디자인이 좀 좋아졌어요. 굉장히 세밀한데, 보통 이제 이렇게 가공, 특히 이제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가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NC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CNC가 들어가는데, 그때 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CNC가 지나간 자리들이 오히려 이렇게 딱 날카롭게 이 줄무늬를 만들면서 이쁜 모양을 보여주는데, 얘는 줄무늬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잘 도드라지지는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의 고급스러운 감각은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후륜으로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디자인도 동일하고, 디스크 여기 캘리퍼 있고요. 디스크 사이즈가 좀 더 줄은 거 말고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휠하우스 안쪽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해졌네요. 뭐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던 건 아닌데 점점 심플하고 깔끔해지죠. 그리고 이게 차량이 지금 휠 타이어의 외경의 위치랑 둥글리지 않고, 뭐 SUV들이 많이 이런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요렇게 좀 더 사각에 가깝게, 물론 둥글려 놨지만 알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크죠. 이러면서 약간의 와일드한 형태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좋은 거는 후륜도 디스크다. 네, 엔트리급 차량에서도 후륜은 당연히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자,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보닛을 열어서. 자, 드디어 쇼퍼가 달렸습니다. 네, 이게 1세대 코나에서는 스탠드였어요. 스탠드. 정말 옛날 그런 스탠드 방식이었어가지고, 심지어 코나 EV 같은 경우는 1세대 코나 EV는요, 보조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프리미엄 옵션, 그러니까 프리미엄 트림의 옵션 가격이 다 했을 때 5,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0만 원짜리 차가 수동 스탠드? 그건 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쇼크업 쇼버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보편적으로 다 이건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GN7 그랜저 때도 느꼈던 건데, 이게 제네시스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현대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고무
몰드 보시면, 물론 이런 게 없던 건 아니에요. 기존에도 이런 거는 있던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나 같은 이런 엔트리급의 차량에서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닛, 브라켓, 연결 브라켓 쪽인데, 요 쪽에서 내려오는 요 부분, 요 암 부분이 여기에 탁 닿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찍힌 자국이 있죠. 요 부분이 요게 이제 내려와서 살짝 찍힌 부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쪽에 고무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 보닛이, 브라켓이 닿는 부분까지 밀착시켜 줘 가지고 엔진 소음이 A필러 안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별거 아닌 고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위쪽으로도 고무 이렇게 몰드가 쫙 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 플라스틱 이렇게 가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여기 쿠션감이 상당히 있죠. 쿠션감이 구형 코나에서는 이 정도까지 쿠션감이 있지는 않았는데 쿠션감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60A짜리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에어플랩에서 에어가 들어오는, 그리고 요게 이제 흡기 라인인데, 이게 이제 흡기 에어 필터가 있는 라인이죠. 굉장히 정비성이 좋습니다. 이거 항상 이래 왔어요. 현대는 뭐 정비성은 말할 게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슉 빼면, 이거 레버 2개 제끼면 그냥 빠져요. 그냥 가시면 돼요. 빼가지고 다시 꽂은 다음에 다시 이거 레버 2개 제껴 놓으면 됩니다. 자, 맞추고 레버 하나, 레버 2개, 아주 편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퓨즈 박스고, 자, 요쪽에 이제 요 녀석이 보통 이제 ECU 혹은 TCU 자리입니다. 이게 자리상으로는 지금 모르겠네. 자리상으로는 ECU 같기도 하고 TCU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운행을 하고 와서 약간 따뜻한데요. 1.6 터보 스마트 스트림 GDI입니다. 사실 스마트 스트림 방식이 GDI와 MPI의 단점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인데, 이게 현대에서 이 엔진을 자꾸 연비 세팅으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연비에 집중된 그런 엔진이라고 좀 인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2.0N이랑 다르게 안쪽에 단열재들이 붙어 있죠. 단열재. 그리고 이 뒤쪽으로 터보 차저가 위치해 있습니다. 터보 차저가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니까 단열재가 있는데, 터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뭐 열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엔진룸 공간이 굉장히 크고 여유가 많습니다. 공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뭐 터보 열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전동화가 된다고 하면 좀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렁크 공간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외 만듦새는 좋고, 아무래도 엔진에서 소음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죠. 일전에 그랜저에서는 보셨다시피, 그랜저에서는 여기까지도 그냥 쫙 고무 몰드로 다 잡아줬었죠. 지금 여기는 이것만 있습니다. 이 몰드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엔진룸은 됐고, 자, 문을 한번 열어서 도어를 좀 보겠습니다. 용접이 되어 있죠, 도어에. 이 부분을, 이게 도어가 용접돼 있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일단 도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부터 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고무 몰딩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요 덮개 같은 경우 요거는 보통 잘 없는데, 요 덮개가 있죠. 요 덮개가 뭐냐면, 이게 도어 형상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쪽이 차음되지 않고요. 왜냐면 이게 도어 쪽은 이렇지만 운전자 쪽은, 운전석 쪽으로 가면 이런 형상입니다. 맞지가 않죠. 고무 몰드는 여기 있어요. 근데 도어 쪽 고무 몰드는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풍절음이 들어오는 아주 주된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풍절음도 막고 이 견고하게 도어도 맞닿게 닫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어의 전체적인 도어 안쪽에 디자인들 보시면, 자, 엔트리급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나쁘지 않은, 물론 이제 재질은 저렴합니다. 재질은 저렴하지만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직물로 이렇게 감싸진 부분들이나 이 컬러링 배합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저렴해 보이지만은 않는, 물론 이 녀석은 이제 옵션이 좀 돼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았던 용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죠? 용접 부분. 여러분들이 이 용접이 잘못됐다, 혹은 용접을 왜 했느냐, 이게 싸구려다, 용접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약할 것이다, 안 좋다, 이런 말씀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공학적으로 좀 풀어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각 파이프 같은 거 좀 만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파이프 라인은, 그러니까 요 부분은 파이프형입니다. 물론 완전 파이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윈도우 부분이고요. 요 밑으로는 도어 바디입니다. 그래서 도어 바디는 통으로 이 안쪽까지 철판이 덧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부분, 갑자기 넓어진 부분, 그리고 이렇게 파이프처럼 얇게 나가는 부분, 요 사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꺾이기가 쉬워요, 힘을 받았을 때. 그런데 고급 차들, 큰 차들은 왜 용접 위치가 없느냐? 그 차들은 이 프레임 자체가 두껍습니다. 도어 프레임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가공들을 더 해놓죠. 그래서 용접을 하지 않고도 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특히 이렇게 저렴하고 작은 차들은요, 이 부분이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어떤 측방 추돌이나 이런 이제 충돌 테스트도 해야 될 것이고, 안전을 위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충격을 받았을 때 휘어버리면 차 안쪽으로 또 데미지가 더 들어갈 것이고, 또는 도어의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도어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곳을 보강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제가 바로 잘 꺾이는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꺾이는 걸 보강하려면 뭘 하면 됩니까? 구조물을 덧대든가. 하지만 덧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껍게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두껍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용접을 해요. 물론 이렇게 얇게 해도 통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통으로 찍어내고도 자른 다음 다시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그러느냐, 용접 비드가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은 실제로 이 철판의 두께, 티수보다 이 용접 부위는 더 두껍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강성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용접을 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더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용접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안전 강성이 확보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나 2세대 코나 1.6 터보 트림 어떻게 보셨나요? 뭐 대체적으로 뭐 좀 비싸졌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제 생각은 물론 제 주관입니다만, 과연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 이러한 편의사항과 이 정도의 성능, 이런 모든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것보다 더 동급에서 저렴한 차량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해보면 사실 없거든요.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상품성이 막강한 차량이고요. 그 상품성을 거의 한 세대가 아니고 한 체급을 끌어올린 수준 정도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세대 코나, 특히 이제 일렉트릭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1세대에도 그렇고 전기차다 보니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옵션들을 기본적으로 풍부하게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 차량의 오너였던 저조차도 지금 2세대 코나를 EV가 나오면 이걸 다시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차니까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보실 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웨시TV 제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